자, 14일이 다가옵니다. 공매도 세력에게 트리플 악재는 이것. 자,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선물 시장, 괴리율 확대주의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11월 6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개별 주식 선물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도 누르고 있고요. 개별 주식으로도 선물 매도를 통해서 눌러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눌러가는데 현물은 있으면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감이 커집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고평가된 현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건데,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릴게요. 외국인의 개별 주식 선물 순매도 행진은 뭐예요? 공매도 금지와 무관치 않은 거예요. 가격 변동성에 대한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막히니까 주식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숏 포지션을 잡고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개별 주식들을.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매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숏 포지션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하락 배팅을 늘리면서 주가를 누르게 되는 일종의 공매도 효과를 여기서 노리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진입을 중심으로 일부 공매도 거래가 이전되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유한타증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개별 선물 시장이, 주식 선물 시장이 공매도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주목할 점은 백어데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좀 어렵잖아요, 얘기가.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물 시장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 시장은 미래에 약속한 시점에 약속한 가격에 거래를 하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미래 상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주식 선물이라면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숏인지 롱인지 그렇게 잡고 투자를 하는 거죠. 계약한 물건을 인수하거나 인도를 해야 하는 만기일이 존재를 하고요. 국장 기준으로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요건 이제 지수 쪽이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물입니다. 매달 있어요. 그리고 옵션은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대로 미래에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 기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특정 상품을 미래 시점에 사거나 사지 않을 권리를 팔거나 이제 팔지 않을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이거. 옵션에는 또 풋옵션, 콜옵션이 있고 막 그런데 하지 마세요, 옵션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래요. 예, 거의 안 계실 텐데 수익 내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저는 하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안 할 거예요, 선물 옵션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 거래는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요. 옵션은 매매 선택권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해도 정해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감수를 하는 거겠죠. 선물인데 이게 지수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수해둬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공매도 안에서는 누르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오버가 가능해요.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근데 거기서도 맹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개괄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선물 매도 계약은 한 계약당 레버리지 10배를 쓸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같은 개념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숏에다가 매도 쪽에다가 포지션으로 하락 배팅을 할 경우에는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선물 거래가 증가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된다고 하죠. 이거는 공매도 대안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선물 매도 물량이 매수 수준을 크게 웃돌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역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대차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백워데이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요. IMF 체제 이후인 1998년, 2000년 5월에 대표적으로 발생을 했었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개별 주식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되는 거는 이제 콘탱고 현상이라고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백워데이션이고 현물 가격보다 지수 선물 가격이 주식 선물 가격이 낮아져 있다. 왜? 매도가 집중이 되니까 주식 선물 가격 자꾸 매도를 하니까 가격이 낮아져 있고, 현물 가격은 그거보다 높아져 있어서 괴리감이 나타난다.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데 선물 가격은 미래를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이자도 있고 참고료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현물 보유 비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의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원래 높게 형성이 돼야 돼요.
결제월이 그리고 멀수록 한마디로 지금이 12월인데 내년 3월물 이러면은 결제월이 가까운 선물 가격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일시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계절적인 수요, 지금처럼 공매도 혹은 현물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백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가 45만 원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45만 8천 원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선물 가격이 이론가를 크게 하회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화와 주식 매도로 차익 거래를 통해 현선물 가격에 주식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해 갖고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선물 가격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애랑 원래 여기 있는 애랑 요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얘는 위로 올리고 얘는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형점을 한 요쯤에서 맞춰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리고 차익 거래에 제한이 생기니까 가격 괴리가 못 좁혀져요. 얘가 못 올라온다고요. 인위적으로는. 그래서 실제 포스코 DX는 지금 12월 만기 선물은 53,900원이었고요. 지난 24일에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5.8% 낮은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에서 지금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하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시장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인식이 돼요. 왜냐면은 선물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건데 선물 가격이 더 낮다라는 거는 장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까지 끌어내리겠구나. 그래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미래 가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선물 가격이 미리 내려가고 현물 가격을 끌어내리는 구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나타난 백어데이션이라는 거죠. 이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로 가격 괴리를 인위적으로 좁히질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못해요. 그러면은 현물 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건데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했거든요. 만기와 다음 만기까지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미결제 약정 수량이 11월 9일 만기 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이전 고점대를 100만 계약가량 넘어섰어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 미결제 약정은 선물 옵션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선물 옵션을 사거나 판 뒤에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샀으면은 팔아야 되고 팔았으면 다시 사들이고 어쨌든 간에 포지션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롤오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 미계약 그 체결 물량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 체결 후에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 옵션 계약인 거예요. 이 미결제 약정이 적거나 없으면 뭐예요?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변동성이 적죠. 반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미결제 약정이 많은 경우에는 청산을 안 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관찰을 면밀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만기가 오늘처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많다는 건 롤오버나 청산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거고 당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선물의 롤오버, 즉 보유 중인 최근 원물을 다음 근원물로 교체하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아까 지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식은 돼요? 돼요. 주식 선물은 롤오버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월물이기 때문에 월을 2월 시키는 건 돼요. 주식 선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이번 달 거 가지고 있는데 롤오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채 선물을 제외한 모든 계약이 롤오버를 할 때 포지션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 이번 달에 사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팔게. 이거 안 돼요. 나 이번 달에 매도하고 있었으면 다음 달에도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 포지션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다음 월물로 가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기 차기 2월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청산당하나 그럴 거예요.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선물 포지션을 고수하면서 2월 시키기는 얘네들이 부담이 된다고요. 지금 자신이 있으면 넘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쓸 텐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결제 약정 체결 물량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나타난 백어데이션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청산 혹은 롤오버 되지 않은 물량이 많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상황에는 한마디로 포지션을 아직 못 정했거나 뭐 이런 계약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롤오버를 하거나 청산을 해야 돼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근데 백어데이션 지금 상황 속에서 공매도도 안 돼요. 그러면은 롤오버는 부담이 되죠. 그럼 미결제 약정 가운데 롤오버를 안 하면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지만 숏에서 내가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00원짜리 주식에서 지금 눌러놔가지고 970원이 됐어요. 난 한 3%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산일이 가까울수록 쭉쭉쭉쭉 매수를 하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 가격으로 청산이 되는 거죠. 얘네들의 손실폭이 커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은 또 이제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주식 선물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내려간 건데, 거기서 이제 결제 월물이 가까워질수록 청산을 해야 되니까 청산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매수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가능한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동일 포지션의 롤오버 2월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음 달에 간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고요. 손해를 보고 넘어가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서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달 간다고 딱히 묘수가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계약 이행을 반강제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미결제 약정들 가운데 숏 포지션은 청산을 위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상승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매수니까요. 이 경우에는 오른 가격으로 청산하게 되고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얘네들 트리플이라 그랬잖아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배당입니다. 12월은 뭐예요? 배당의 계절. 배당해요 말아요? 배당주 하지 마세요. 배당주는 배당을 받는 거다? 아니다. 그냥 기간 차익만 남기는 거죠. 다만 12월은 배당의 계절인데 채권과 다르게 주식은 하루만 보유해도 배당금이 붙습니다. 그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공매도를 쳐놓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합법적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예요. 근데 물론 이제 불법도 적발되고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대차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총 주식 대여자가 필요하고요. 공매도권자가 필요하고 주식 매수자, 이 셋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1억을 담보로 주식을 대차해오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도 금액도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매도권자는 주식 매도 대금 1억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담보 비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공매도권자는 주식 대여자에게 추가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거 뭔지 아시죠? 주식 매수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야 되죠. 왜냐면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자는 내야 되는 거죠. 공매도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주식 매도 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이 공매도가 가능한데 주식 대여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주식 매수자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에 공매도권자는 주식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요. 주식 매수자는 배당금을 받지만 공매도권자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돼요. 주식 매수자는 대출 이자가 나가지만 배당금을 받게 돼요. 근데 공매도권자는 주식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금도 지급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배당금까지 터져버리면 지급이 된다는 건데,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식으로 현물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갑니다. 얘는 거의 무상증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이 무서운 건데, 주식 배당을 만약에 공매도를 쳐놓고 받는다?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게 받는 거죠. 그럼 공매도 세력들에게 현재 지금 이자도 지금 걱정이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금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면, 이런 트리플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지금 갚아야 되는 돈들, 그리고 여러 가지 포지션상 쫄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